부자들의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의외로 가장 큰 차이가 이곳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화장실입니다. 그냥 씻고 나오는 곳이라고요? 풍수에서는 이곳이 돈이 머무느냐, 새어나가느냐를 결정짓는 공간이라 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화장실은 돈을 모으는 구조인가요? 아니면 흘려보내는 구조인가요?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술술 빠지는 화장실의 공통점과 지금 당장 바꿔야 할 풍수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안만 잘해도 복이 쌓이는 화장실로 바꿀 수 있어요.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죠. 화장실 문은 무조건 닫아두세요. 왜 꼭 닫아야 할까요? 풍수에서 화장실은 가장 강한 음의 기운이 머무는 공간으로 분류됩니다. 이 음의 기운이 문을 통해 집 안으로 퍼지면 집 전체의 양기를 약화시키고 특히 재물운, 건강운, 관계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집안의 기운은 문을 따라 흐릅니다. 화장실 문이 열려 있으면 음기가 집안 중심으로 흘러 들어오고 이는 재물이 빠져나가고 운이 정체되는 기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실, 거실, 부엌처럼 양의 기운이 필요한 공간과 가깝거나 마주 본 구조일수록 화장실의 음기가 퍼져서 해당 공간의 활력과 기운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히 더욱 주의해야 할 구조가 있는데요. 화장실 문이 현관과 마주보는 경우는 재물이 들어오자마자 빠져나가는 구조로 봅니다. 침실 문과 일직선인 경우엔 건강운, 부부운 저하로 이어질 수 있죠. 이미 집 구조가 이런데 어떻게 하냐고요? 보완하면 됩니다. 항상 문을 닫아두는 습관. 이것만으로도 기운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문 앞에 붉은 계열의 매트나 그림 배치. 음기를 막고 양기를 보호하는 불의 상징색을 활용해 기운을 중화합니다. 마지막으로 문 위에 문풍지나 도어 커튼 활용. 물리적, 상징적으로 기운의 유출을 차단합니다. 열려있는 화장실 문은 복이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그저 문 하나 닫는 것만으로도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변기 뚜껑 또한 반드시 덮어두어야 하는데요. 변기는 단순히 오수를 배출하는 위생기구를 넘어 기운이 흘러나가는 에너지의 출구로 해석됩니다. 풍수에서는 화장실 전체가 음의 기운이 강한 공간으로 그 중심에 있는 변기는 재물운의 소멸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변기는 수기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수기가 항상 아래로 흐르며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뚜껑을 열어두면 재물의 기운도 함께 빠져나간다고 봅니다. 뚜껑이 열려 있으면 기운 누수가 발생해 재물, 기회, 인맥 같은 보이지 않는 운의 흐름이 변기를 통해 끊임없이 새어나간다는 해석입니다. 특히 부엌, 거실, 침실과 가까운 화장실은 재물운, 건강운, 가족 간 기운 흐름과 밀접하기 때문에 뚜껑을 반드시 덮어야 합니다. 집의 중앙부에 가까운 화장실도 영향력이 커서 더욱 중요합니다. 뚜껑은 사용 후 반드시 닫고 물은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내리세요.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물을 내릴 때 뚜껑을 닫지 않으면 물속 세균이 최대 1.5m까지 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반드시 닫아주세요. 열려있는 변기는 돈이 빠져나가는 구멍입니다. 뚜껑 하나 닫는 습관이 집안 재물운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도 공감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저는 가끔 외부에서 화장실을 쓸 때 작은 화분이 하나 놓여 있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풍수에서는 단순히 식물이 있다는 것보다 어떤 식물이냐, 어디에, 어떻게 두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화장실처럼 음기가 강하고 물기와 습기가 많은 공간에서는 식물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풍수의 핵심은 기운의 조화입니다. 화장실은 음기와 수기가 강한 공간으로 이런 곳에 양기를 더해줄 수 있는 식물을 두어야 기운이 중화됩니다. 몇 가지 식물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투키. 정체된 기운을 뚫고 양기를 불어넣는 식물입니다. 공기를 정화하고 습기를 잡아주는데 탁월하지만 햇빛이 부족하면 성장 속도가 느려질 수 있으니 가끔은 햇살을 보여주세요. 두 번째, 행운목. 이름처럼 행운과 재물운을 부르는 상징적인 식물입니다. 음기를 눌러주고 공간에 생기를 주지만 절단된 행운목은 기운이 끊긴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통째로 살아있는 형태가 좋습니다. 세 번째, 관음죽.
부드러운 기운을 갖고 있어 물기 많은 공간과 조화가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관음죽은 오히려 공간의 기운을 누를 수 있으니 화장실에는 중형 이하 크기를 추천드려요. 네 번째, 아이비. 기운의 흐름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공간 정화 식물입니다. 공기 중에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좋지만 번식력이 강해서 자칫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기적인 정리가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금전수. 말 그대로 돈을 끌어당긴다는 식물입니다. 방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초보자도 키우기 쉬워요. 단, 물을 너무 자주 주면 뿌리가 상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위치 또한 중요하겠죠? 변기 옆이나 문 앞보다는 창가 쪽이나 선반 위에 살짝 올려두는 위치가 가장 좋습니다. 작고 생기 있는 식물을 흙 또는 도자기 화분에 담아 기운의 안정을 더해주세요. 결론적으로 화장실에 두는 식물은 단순한 인테리어 소품이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조절하는 풍수 소품입니다. 다음은 색상과 냄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화장실에 어울리는 색상부터 볼까요? 먼저 하얀색은 정화와 청결을 상징합니다. 특히 정리정돈된 느낌을 주면서도 공간을 더 넓어 보이게 해주기 때문에 화장실 벽지나 타일로 가장 추천되는 색상 중 하나입니다. 단, 너무 차갑고 냉랭한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소품은 따뜻한 색상으로 중화해주세요. 연한 베이지는 안정과 부드러움을 뜻하는 색입니다. 음기를 중화하면서도 따뜻한 에너지를 불어넣는데 탁월하죠. 특히 집에 어르신이나 아이가 있다면 이 색이 훨씬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연두색, 하늘색처럼 자연과 관련된 색상은 생기를 불어넣는 목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이 색들은 물의 기운을 상징하는 화장실과도 조화를 이루며 공간에 활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반대로 절대 피해야 할 색상도 있습니다. 검정이나 진한 보라색은 과도한 음기를 만들어 공간의 기운을 더 무겁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집안의 재물운이나 건강운이 정체되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불의 기운을 의미하는 강한 빨강색도 피해야 하는데요. 화장실은 물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죠. 불과 물은 풍수에서 상극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색을 쓰게 되면 기운의 충돌이 생겨 예민함, 불안정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음은 화장실에 흐르는 기운을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향기입니다. 풍수에서는 냄새를 단순한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기운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봅니다. 따라서 어떤 향이 나느냐에 따라 재물운도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어요. 백단향은 은은하면서도 기운을 정화하고 재물운을 안정시켜주는 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화장실에 조용한 분위기를 더해주고 불필요한 음기를 잠재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벤더 향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정체된 기운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집안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있다면 라벤더는 아주 좋은 선택이죠. 시트러스 계열은 기운을 밝게 해주는 양기 활성화의 대표 주자입니다. 생기 있고 활력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하루를 가볍게 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로즈마리, 민트 같은 허브 향은 단순한 향기뿐 아니라 공기 정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향입니다. 천연 방향제를 쓰거나 허브 식물을 아예 키워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향이 너무 강하거나 인공적이면 오히려 기운을 흐리게 할 수 있으니 은은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색상과 향기는 누구나 쉽게 바꿀 수 있는 요소이자 풍수에서는 가장 영향력 있게 공간의 기운을 바꾸는 도구로 활용됩니다. 벽지는 밝게, 향기는 은은하게. 이 원칙만 기억해도 여러분의 화장실 기운이 한층 밝아지고 재물운과 건강운도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중의 기본. 정리정돈과 청결 유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식물이나 인테리어를 두어도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화장실은 물과 습기가 끊임없이 머무는 공간이라 음기가 쉽게 정체되고 탁한 기운이 쌓이기 쉬운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물때 하나, 어지럽게 놓인 욕실용품 하나가 기운의 흐름을 막는 원인이 되죠. 어지러운 욕실용품은 기의 분산을 유발합니다. 가능한 최소한의 물건만 두고 수납 공간 안에 넣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드러나야 할 건 밝은 조명과 깨끗한 타일.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선반이 너무 많거나 복잡하게 장식된 커튼도 피해 주셔야 하는데요. 공간을 답답하게 만들고 에너지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물때, 얼룩은 곧 음기와 게으름의 상징입니다. 풍수에서는 곰팡이가 있는 화장실을 재물운이 끊기는 집이라 해석하기도 합니다. 욕실 벽면이나 세면대 주위의 물자국, 녹슨 부분은 반드시 제거해 주세요. 깨끗한 화장실은 곧 복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매일 조금씩만 정리해도 공간이 맑아지고 기운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정리정돈과 청결은 화장실 풍수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기운이 맑아지는 순간 재물운과 건강운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귀찮은 걸 참고 해내야 작은 복이 쌓이고 이 작은 복들이 쌓여 큰 대운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이거 우리 집 얘긴데 싶으셨던 분들 계시죠? 사실 화장실은 매일 쓰면서도 가장 무심하게 방치하기 쉬운 공간입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그 무심한 틈이 바로 복이 빠져나가는 틈이라고 봅니다. 문 하나 닫는 습관, 식물 하나 바꾸는 선택, 향기 하나에 신경 쓰는 마음만으로도 우리 집 기운은 놀라울 만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찮은데 이걸 꼭 해야 해?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그 지점이 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첫걸음일 수 있어요. 부자의 집은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운이 흐르는 길을 열고 복이 머무를 자리를 만드는 노력. 오늘부터 천천히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의 화장실은 어떤 구조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비슷한 구조의 이웃분들과도 팁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공간에 복이 샘솟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